안녕하십니까, 시경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선생님의 메인 강의 중에 하나인 타임어택 강좌와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재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우선 이 타임어택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형에 있어서 제일 고민되는 문제가 뭐죠? 아마도 시간 단축일 거야.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느냐. 실제로 어떤 신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어 영역에 있어서의 고민, 여러 가지가 있어. 개념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개념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고민이 바로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많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를 다 뒤져봐도 시간 단축과 관련된 전용 강의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인터넷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강 4년 차쯤에 그래!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틀을 잡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지 실질적으로 타임어택이라는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발표가 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듣기 시작한 게 2년 전인데 이 강의는 선생님 모든 커리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도 이 시즌만 되면 신영균의 타임어택은 그래도 듣고 지나가야지 해서 와서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강의예요. 알겠죠?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목표가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들 1교시에 시간 안에는 다 풀게 만들어주겠다. 이걸 목표로 제작하는 강의입니다. 알겠지? 선생님과 같이 교재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지. 크게 문구가 타임어택 이렇게 달려있고 시간만 잡아도 등급이 오른다. 이렇게 선생님이 메인 문구를 잡아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제가 1번부터 35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거기까지는 한 2개밖에 안 틀렸는데 시간 부족으로 뒷부분을 거의 다 찍어서 이번에도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만 잡으면 등급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이뤄줄 강의가 바로 이 타임어택 강의입니다. 시간 단축 비법 특강이죠. 네, 표지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까꿍. 선생님 사진이 또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면은 일단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이 있고 총론이 뭔지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 화법은 이렇게, 작문은 이렇게, 화작 융합은 이렇게, 문법은 이렇게, 시문학은 이렇게, 소설은 이렇게, 고전문학은 이렇게, 문학 복합지문은 이렇게, 독서는 비문학은 이렇게, 독서 장문 독해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타임어택 실전 모의고사까지.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책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일단 시간 단축 비법 총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 있죠? 빠르게 스피드 붙여서 읽어봐.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니? 그렇지가 않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나요? 평소보다 빨리 풀어봐. 그런다고 갑자기 문제가 빨리 풀리나?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란 말이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돼. 마인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풀이 습관의 교정이 필요해. 그리고 세 번째 세부적으로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빠르게 풀어갈 수 있는지 세부적인 학습법이 받쳐줘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 총론은 마인드와 습관 교정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을 실제로 선생님이 1강에서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들은 항상 1교시에 시간이 부족한 걸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5가지를 선생님이 써놨죠. 이거 하나하나를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1강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냐와 관련된 8가지 팁이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마인드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을
바꾸게 되는 거야. 일단 전체적인 마인드와 태도 교정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세부적으로 시간 단축 비법을 배웠을 때 그게 빠르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제 파트 1,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이 강의는. 이 강의는 잘 봐요.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못 풀 때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지문 읽는 속도 자체가 느려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기본적인 독해력 자체가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문 읽는데 남들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지문 읽는 속도는 괜찮은데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교재도 그에 딱 맞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잘 보시면 화법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 화법 지문은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읽을 수가 있다.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이지. 그리고 밑에 보면은 화법 문제를 빨리 풀어가는 방법. 화법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빠르게 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 영역이 제시가 됩니다.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과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는 방법을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먼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지문은 이렇게 하면 빠르게 읽을 수 있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를 먼저 가르쳐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지문도 같이 읽어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2지문 정도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배운 대로 풀어보자. 즉, 앞에 2지문은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함께하는 부분이고, 뒤에 2지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 단축 비법을 배웠잖아? 그러면 그 배운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야. 여기에는 시간도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정도 지문이면 화법 지문 3문제 4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시간도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장문 영역 시간 단축 비법. 역시 장문 제시문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화법 장문은 비문학, 즉 독서 영역하고는 지문을 읽는 방법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화장문? 그 비문학처럼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화법은 화법대로, 장문은 장문대로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세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역시 여러분들 스스로 배운 대로 풀어보는 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원래 문제 풀던 습관으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풀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법대로 풀면 문제 푸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될 거야. 선생님, 시간은 단축이 됐는데 정확도가 낮아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이 강의를 왜 만들었거든요. 당연히 이 강의의 목표는 시간도 단축을 하면서 정확도도 높아지는, 그걸 당연히 목표로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챕터 3번째로 가볼까요? 화법 장문 융합 시간 단축하는 비법. 여러분들 융합 지문에서 시간 굉장히 많이 쓰죠? 시험 볼 때 한번 잘 생각해봐. 화법 장문 융합, 그리고 뭐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그리고 독서 장문 독해, 그리고 문학 안에서도 복합 지문, 이런 데서 굉장히 시간 소모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이 교재에는 다 실려 있어요. 그런 융합 지문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일단 화법 장문 융합 시간 단축 비법. 지문 읽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된다. 한번 살짝만 힌트를 줘볼까? 자, 화법 플러스 장문 또는 장문 플러스 화법 구성으로 4문제짜리 융합 지문이 출제가 되죠. 세부 내용이나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가, 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다를 수가 있지만 같은 주제죠. 주제가 동일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똑같은 시간 비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가에 제시된 지문은
자세하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의 제시된 지문은 상대적으로 가보다 빠르게 읽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기 나온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화법 지문은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주는 거고, 장문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 비문학은, 독서 영역은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면서 지문 독해를 하게 되지만 화법과 장문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포인트를 잡고 지문을 읽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화법, 장문, 융합,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빠르게 풀 수 있다. 가릴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비법이기 때문에 이걸 수업 시간에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지문 정도를 선생님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역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을 해보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로 가볼까요? 네 번째 챕터는 문법 영역 시간 단축하는 비법이에요. 아니, 선생님, 문법을 시간 단축을 하라고요? 문법 영역 시간 단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법, 장문, 문법까지 문제 풀고 시험장에서 시계를 보면 몇 시쯤 돼야 하게? 9시 10분? 9시 10분쯤 됐으면 그 펜 놓으시면 됩니다. 그 시험은 끝났어요. 화법, 장문, 문법까지 15문제잖아. 15번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시계를 보면 8시 58분에서 9시 정도. 9시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 그 정도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려면 문법 영역에서도 시간을 좀 단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문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5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스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것도 문법 각각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사례 적용하기 형태 또는 사전 활용하기 형태의 경우엔 거꾸로 문제를 풀어간다. 그렇게 하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기억에서 미음이나 ABCD 등의 여러 가지를 엮어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5가지를 다 대입하지 않아도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고전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풀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지문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결론, 문법도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배운 이후에 배운 대로 풀어보자가 또 나오죠. 여러분들 스스로 배운 대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챕터 5, 시문학 시간 단축 비법이에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시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거 읽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결 방안을 여기 제시한 거예요. 시문학 지문은 이렇게 하면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다. 다 공통이죠.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 이렇게 크게 봤을 때 2가지를 제시한 건 공통적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영역별로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배운 대로 풀어보자가 또 있죠. 그리고 챕터 6번째는 이제 소설 문학 시간 단축하는 비법. 소설, 여러분들 문학 안에서 문학을 비문학, 즉 독서 영역보다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문학은 지문의 개수가 4개입니다. 독서 영역은 지문의 개수가 3개. 문제는 문학 15문제, 비문학 15문제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어디가 높지? 비문학 파트가 요즘에 더 훨씬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잖아. 그래서 지문의 개수는 문학이 더 많지만 문제 푸는 시간은 비문학 쪽이 더 오래 걸립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EBS 때문이지. 수능 국어 체감 연계율이 어디가 높아? 문학이 높지. 비문학 영역도 연계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소재 연계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문학 같은 경우 이거 수능 특강에서 봤던 그 지문이네 이런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할 거야, 시험장에서는.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엔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학 영역의 체감 연계율이 훨씬 높아요. 어디선가 봤던 지문이 나오면 안 읽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읽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학 안에서 이제 시간을 단축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설 파트. 소설이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시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선생님, 소설 파트도 시간을 단축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당연하지.
소설, 문학, 지문은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르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지문을 끝까지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야. 선생님, 문학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화법, 작문, 문법을 18분 정도를 할애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 지문을 22분 정도 안에 다 푸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 문학 지문 안에서도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 그럼 문제 푸는 순서까지도 선생님이 다 잡아줄 거야,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2분 정도 안에 풀어주면 화법, 작문, 문법 그리고 문학까지 40분 안에 해결을 본 거죠. 18분, 22분. 그럼 남은 40분 동안 뭘 하게 되느냐? 한 25분 정도를 비문학에 투자를 하는 거고 5분 정도는 마킹, 그리고 남은 10분 정도를 검토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허겁지겁 마킹 딱 끝냈더니 중쳤다. 오늘 카드 냈다. 이런 친구들 중에 1등급은 거의 없다. 검토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소설문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두 지문 정도를 연습한 다음에 뒤에서는 여러분들 배운 대로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원래 문제 풀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단축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고전문학 시간 단축하는 비법. 고전문학에도 시도 있고 소설도 있지만 지문 읽어가는 속도 자체가 현대문학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뿐만 아니라 고전식으로 표기된 어떤 어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읽다가 브레이크, 읽다가 브레이크, 읽다가 브레이크.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지문 읽는 속도가 굉장히 다운이 된단 말이야. 지문 읽는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그럼 이런 고전문학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볼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고전 시가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도 문제 푸는 시간이 현재 여러분들 문제 푸는 속도의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야. 고전문학 파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또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배운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는 거고. 자, 그리고 8번째 챕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학 융합 지문 시간 단축하는 비법. 문학 복합 지문 여러분들 뭔지 알죠? 시 플러스 수필 또는 소설 플러스 극문학, 이런 걸 우리가 문학 융합 지문이라고 하잖아. 문학 융합 또는 문학 복합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문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한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 개수가 많다라는 거. 많으면 6문제까지 딸려있지. 그래서 거기서 막 15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뒷부분 다 찍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학 융합 지문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라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문학 융합 지문 빨리 읽는 방법, 문학 융합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세부적인 방법을 배우고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서 교재 구성을 해놨어. 시 플러스 수필 구성, 그리고 소설 플러스 극문학 구성,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문학 복합 지문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고 이런 지문은 이렇게, 이런 지문은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풀 수가 있다 라는 걸 가르쳐 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배운 대로 또 적용해서 풀어보시는 거고. 자, 다음 9번째 챕터를 보면 독서 영역, 비문학 시간을 단축하는 비법.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느냐, 비문학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풀 수가 있느냐, 이 방법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선생님이 풀라는 대로 풀면은 문제 푸는 시간 비문학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 지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정확도도 같이 가져가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챕터가 독서 장문 독해 시간 단축 비법. 비문학 장문 독해 이렇게 긴 지문이 있잖아. 문제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들 비문학 장문독해 지문 6문제짜리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이런 생각도 별로 사실은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이 비문학 장문독해에서 시간을 보통 한 15분 정도 소모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뒷부분 어떻게 돼? 다 찍어야 됩니다. 이런 비문학 장문독해는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세부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장문독해 시간 단축 비법 4가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배운 대로 풀어보자가 나옵니다. 이게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할 부분이야. 그래서 강의 자체가 길지도 않습니다. 10강입니다. 10강으로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을 다 전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엔 뭐가 있냐면은 타임어택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2회분을 실어놨어요. 제한 시간 몇 분, 이 중에 맞힌 개수는 몇 개, 과연 제한 시간 안에 나는 문제를 풀었는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문제를 푼다면 제한 시간 안에 무조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교재 구성 정말 짱짱하게 잘 돼 있죠? 자,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이제 정답 및 해설이 나오는데 짠! 이것만 보면 선생님 답만 홀라당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왜 이게 답인지,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는 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답지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목표로 하는 거는 1교시를 시간 안에 다 풀게 하겠다를 넘어서 1교시를 65분 만에 문제를 다 풀게 하겠다예요. 왜 하필 65분이냐? 여러분들 80분 안에 다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킹할 시간이 없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지. 화법, 작문, 문법 18분, 문학 22분, 그리고 독서 영역 한 25분. 그래서 15분 정도를 남겨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65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야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별표 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단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들 1교시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 굉장히 교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하게 구성이 잘 돼 있죠? 강의 역시 선생님이 진짜 메인 강의답게 탄탄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이 교재에 선생님이 사인을 직접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두 번째, 국어 영역 학습포부,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10명을 선정을 해서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로 달려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교재 개봉 뭐라고 그러지 이걸? 교재 개봉기요. 교재 개봉기. 언박싱. 아, 교재 언박싱.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자, 다시 더워. 에어컨 좀 틀어줘. 땀이 막 나네. 소리 때문에. 됐어요? 아, 그렇게 걸로 하실 건가요? 나는